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 12월 30일입니다.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난 12월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. 이 국무총리 주관 이제는 위원회이죠. 이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허가제 이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새해 2023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방문 취업 동포들의 취업 정책에 큰 밑그림을 제시를 했다.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-9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고용 가능한 직종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-9 이 고용허가제 주로 이 농업, 제조업, 이 건설업 분야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2-9 비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. 근데 새해부터는 폐기물 수집, 운반업, 또 식품, 육류, 운송업 이런 쪽에 이제 상하차, 차에 싣고 내리는 그런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고용허가 2-9 비자를 좀 발급을 해준다. 이런 내용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고용허가제로 입국을 하게 되면은 통상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4년 10개월 후에 출국하지 않고 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, 그리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게 기업체의 경쟁력을 더 제고시킬 수 있다.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런지요.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최장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. 그거를 이제 3단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 이 점수를 받으면은 10년 이상 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된다. 요거는 이제는 2-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사업장별로 신규 고용 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를 한다. 그럽니다.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허용된 외국 인력 고용 규모 내년 말까지 20% 이렇게 늘리겠다.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. 그리고 외국인의 파견 근로, 외국인 인력 소개 이런 부분도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 등 인력을 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분야 이런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외국인 인력을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허용을 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이렇게 고용해 두고 있다가 일감이 생기면은 그때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외국인 인력사무소 허용이 된다는 거, 이런 거를 또 눈여겨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농업 또 수산물 쪽 외국 인력 파견 이쪽이 가능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지금은 이제는 우리 내국인하고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이죠. 이 가사도우미, 또 베이비시터, 그러니까 아기 돌봄, 또 간병인, 뭐 이런 쪽 분야, 이런 분야도 이제는 동남아 쪽에 외국인 인력을 도입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이제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.
이 가사 돌보험 같은 경우, 네, 정부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한다.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이 주방 보조 등으로 외국인 인력을 또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됐다.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. 네, 어쨌든 지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,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이 방문 취업 동포들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문 취업 동포들, 뭐 중국 동포, 고려인 동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취업 비자이죠. 국내 취업 기회가 이제는 대폭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. 요거는 앞선에서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동안에는 39개 단순 논문 업종을 중심으로 그 업종에만,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죠. 그러나 내년부터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는 금융업, 연구개발업 이런 분야의 이제 일부 좀 업종만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모든 업종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,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동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. 몇 개 업종을 못하도록 해놓고 나머지 업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죠. 그러나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도 이게 단순 논문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폭 자유롭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고용노동부에 취업신고도 해야 되고 법무부에 또 취업신고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을 하고 고용 특례로 이렇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.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유학생 경우 좀 보겠습니다. 유학생들도 이 특례를 이제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앞으로는 2-9 고용 허가제 그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줘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.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게 되면은 D-10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취업을 알아보는 그런 구직 노력, 이런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격을 그러니까 구직 노력을 하는, 졸업하고 바로 출국하지 않고 구직 노력하는 D-10 이 자격을 받고 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얻지 못한 그런 이 유학생들에게는 2-9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. 만약에 구직 노력 이 D-10 받고 그 구직 노력하면 E7으로 체류 자격이 이제 변경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전문 직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. 그런데도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2-9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줘서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, 단 한국어 능력 시험이 3급 이상이어야 되고 졸업 평균 학점이 70점 이상이어야 된다.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유학생 관련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동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생 이상 되면 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유학생 특례 뭐 이런 거는 큰 상관이 없을 거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새해부터 즉시 추진되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,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 총 고용 허용 인원 20% 정도 상향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. 서비스 업종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는 거 앞서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방문 취업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 허가 인정서 한도도 폐지가 된다는 거. 네, 건설업 취업 허가 인정서 한도,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.
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만 5천 명인가요? 이 H2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건설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쿼터, 할인, 그 할당이 5만 5천 명인데, 이제 그게 이제는 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. 네,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. 어쨌든 사업장 신규 교용 허가서를 한도를 폐지를 한다. 5인 미만 농어가가 산업재해라든가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허가 2년 발급을 한다. 뭐 이런 거는 바로 새해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고용허가제 개편, 이 노동부가 발표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